작가님도 바닥에서 딱 하실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점 인근, 그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딱 그 저점, 마지막 그 딱 찍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럼 시그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런 시그널이 보여요. 그런 시그널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영주입니다. 네, 23년 들어서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바로 분당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오늘은 일기 신도시 전문가 메디테라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 투자자이자 부동산 지역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메디테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메디테라님이 분당에서 꼽아주신 3개의 단지를 가볼 건데요. 그럼 저희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작가님, 저희 지금 시범 한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상권과 학원가가 있어요. 상권에 둘의 세겹이 있는데 이게 또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유기농이라던가 아이들 먹거리에 좀 신경을 쓰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조금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상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소득 수준과 이 단지의 가격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기농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그 단지 내 상가에 들어와 있냐, 이런 건데, 이 분당에 지금 시범 한양 아파트 지금 앞에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상권들의 특징은 단지 내 상가 말고도 앞에 프라자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상권들이 양쪽 단지를 사이에 두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권들의 특징이 이 서현역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저 단지가 끝나는 거의 기점까지 쭉 상권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 상권들 사이사이에 계속 학원의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분당의 학원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학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단지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제 시범 한양 단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시범 한양 단지 같은 경우는 딱 집어서 한양만 생각할 건 아니고 분당의 시범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든 단지가 확 들어올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게 여기 시범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성을 보이는 거라서 가시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지원도 해주고 잘 지어주고 제일 좋은 입지에 넣어준 게 여기 시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다. 그렇지만 이 시범 단지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어요. 91년도에 들어온 거죠. 좀 이따가 순회동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순회동 단지들은 92년식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연식이 적은 애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그 옆에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범 단지가 어느 지역이나 가장 최고고 베스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분당에서 내가 재건축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시범 단지를 바로미터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시범 단지로 온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한양 아파트를 온 이유는 지금 시범 단지 내에서 한양 아파트가 그나마 좀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단편적으로 보기 참 좋은 단지여가지고 이렇게 한양 단지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 앞에 삼성한신이 있지만 삼성한신은 평형대 구성이 20평대에서 70평대고 여기 한양 같은 경우 10평대에서 70평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10평대가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자체가 낮은 걸 찾는 사람들, 그리고 20평대 세대수 자체도 여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20평대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물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쪽 한양이 최근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가님, 지금 시범 한양 단지에 들어왔는데 단지가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이 재건축을 이제 고려하는 단지들은 약간 대지 지분이 좀 잘 나와줘야 되고 공터가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널찍널찍하면서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통합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분당에서 재건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통합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고밀도 개발, 통합 개발을 역세권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훨씬 더 메리트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분당에서는 이제 통합 재건축을 기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 막 가시화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시화된 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이 이제 동의서를 걷어서 네. 우리는 그냥 재건축 말고 통합 재건축을 하자라는 네. 식으로 이제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단지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정도가 지금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단지로 들어왔는데 단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만약에 저희가 막 몸테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지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본인의 편의성과 투자 개념을 넣었을 때 투자 개념을 조금 더 넣을 거냐? 아니면은 편의성, 본인의 직주근접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따질 거냐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즌에는 가치 있는 애들이 절대가가 낮아진 시기니까 부동산 하락장에서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니까 약간 투자 개념을 넣어서 내가 실거주하면서 장기 투자할 그런 물건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메리트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시범환양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 위주로 조금 최근에 거래가 좀 됐었어요. 네.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나마 대출을 받아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한 가격대가 10억대 전후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금액에 움직일 수 있는 평형대는 여기는 24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범 한양단지 24평형 같은 경우 이전의 전고점을 12.5억까지 찍었다가 네. 저점 작년 11월 12월에는 9억 8천까지 빠졌어요. 10억 밑으로 내려온 거죠. 9억대 매물이 뜨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지금 가격은 11억대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억대까지 다시 올랐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가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20평대가 얘네가 천년만년 그 가격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네. 얘네들도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거주를 하면서 버티기가 가능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 가격이면 내가 충분히 몸테크 하면서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예,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만약에 여력이 되고 지금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여력이 안 돼, 그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시기에서도 하락했을 때 딱 저점을 사면 너무 좋지만 네. 그거는 정말 운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걸 딱 집어서 가기는 어렵거든요. 작가님도 바닥에서 딱 하실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점 인근, 그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딱 그 저점, 마지막 그 딱 찍는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고는 아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럼 시그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런 시그널이 보여요. 어떤 그런 게 시그널이 있을까요? 뭐냐면 네. 이전에는 막 하락할 때는 매물이 막 쌓여가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근데 물론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절대 매물이 쌓이지 않아요. 22년도에 거래가 안 되었어요. 한두 건, 뭐 세네 건, 1년 내내 네. 거래량이 별로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인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매수자들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더 싸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도자들은 이 가격이면 안 팔아라고 하니까 그게 매수자랑 매도자랑 가격이 맞아야지 합의가 돼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수자는 더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매도자는 그 이하로는 안 팔아가 되니까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죠. 네, 저희 중앙공원으로 왔는데요. 제가 일기 신도시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뭐 부천이나 평촌도 중앙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크기가 큰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마다 중앙공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중동을 예로 들고 평촌까지 뭐 생각을 하자면 분당의 중앙공원이 제일 커요. 근데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사이 길의 폭, 거기에 안에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조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녹지율, 이런 걸 보면 일산이 최고예요. 탑이에요, 사실. 네. 분당은 그거에 비하면 녹지율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분당이 사람들이 왔을 때 녹지율이 부족해가지고 쾌적성이 떨어진다, 주거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런 단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커버를 잘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중동 같은 경우는 단지 사이사이의 길이 그냥 이런 맨 땅만 네. 있어요. 네네. 나무를 조성하거나 이제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데,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일산보다는 적지만
녹지가 부족해서 쾌적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이 인근에 그러면은 이 공원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순회랑 서현이 너무 좋은 게 중앙공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단지를 벗어나서 그 옆에 있는 단지들도 사실 오는데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맨 끝에서 본다고 하면 뭐 15분, 20분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게 되어 있어서 순회 서현이 그래서 입지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누구나 어느 단지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가깝냐, 그 뷰가 나오는 단지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